네, 반갑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 또 즐거운 지구과학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쌤이 월요일이기도 하고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일부러 좀 부끄럽지만 오버하면서 한번 오프닝 멘트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손발이 오그라들죠. 쌤 혼자 찍고 있기 때문에, 밖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습곡이랑 단층 막 배웠어요. 기억납니까? 습곡은 지하 깊은 곳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지층이 휘어진 상태다. 그래서 습곡축, 습곡축, 면 이런 것들 배우고, 정습곡, 경사습곡, 횡화습곡 이런 거 배웠고, 단층은 어떤 거였죠? 지층이 틈에 인해서 딱 끊어져 있고 상대적인 이동이 존재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쵸? 기억납니까? 상대적인 이동이 있어야 하면서 뭐 상반, 하반, 단층, 면 이런 것들 배웠고, 정단층, 역단층, 주향, 이동, 단층 이런 것까지 배웠고, 주향, 이동, 단층과 그 변환 단층의 차이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뭔지 걔들이에 대해서 가볍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쌤이 설명 안 했던 게 지난 시간에 이 오버스러스트, 오버스러스트 요거 쌤이 설명 안 했었는데 얘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오버스러스트는 일단 역단층의 일종입니다. 역단층. 역단층인데 어떤 역단층이냐면 단층면의 경사가 수평에 가까운 역단층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역단층이 이렇게 있을 때 상반, 하반이라 그랬죠. 상반이 위로 올라간 게 역단층인데 경사면이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잘려 있는 걸 우리가 오버스러스트라고 그래요. 오버스러스트.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어쨌든 상반이 위로 올라온 건 맞죠?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역단층이면서 이 경사면, 단층면의 경사가 굉장히 0도에 가까운 이런 것이 오버스러스의 특징이에요. 또 횡화습곡과 함께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지층의 휘어짐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얘는 끊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림 보입니까?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동거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 단층면의 경사가 수평에 가깝기 때문에 얘가 쭉쭉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어요. 오케이? 멀리까지 이동하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요거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으니까 지울게요. 이동거리가 큰 것이 특징이다 하면 또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다. 이렇게 단층면이 있을 때 이쪽 애랑, 다시 이쪽 말고 요쪽 애랑 요쪽 애랑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두 가지만 비교해 봅시다. 얘는 위치가 요쯤에 원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지층이 원래 같이 이렇게 퇴적됐다면 얘는 이 오른쪽보다 편의상 그냥 여기를 A, 여기를 B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A는 사실 요렇게가 다 같은 층인 거죠.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이 쭉 일어나기 때문에 얘랑은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더 아래층에 있는 거죠. 더 아래층에 있으면 더 먼저 퇴적된 거네요. 이해됩니까? 밑에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올라가니까 요 A라는 친구가 B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old. B는 A보다 위쪽에 존재하고 있죠. 단층면의 경사가 이렇게 져 있으니까 B는 young.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젊다. 그런데 이동 변이가 크다고 했으니까 요 이동 거리가 크다. 이동 거리가 곧 변이거든요. 변이라 하면 위치의 변동된 정도, 위치가 변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이가 크다, 이동 거리가 크다. 그럼 얘가 쭉 멀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얘가 쭉 온 거예요. 이렇게 쭉. 그림 두 개 좀 크기가 안 맞긴 한데 요쯤으로 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 이번엔 A와 B가 일자로 나란하게 배열이 됐죠. 이해됩니까? 왜? 이동 범위가 크기 때문에. 왜? 단층면의 경사가 완만해서 멀리까지 쭉쭉쭉쭉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이 쭉쭉쭉쭉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쭉 멀리까지 이동을 하면 이제 A가 B 위에 존재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해됩니까? 근데 아까 여기가 젊고 여기가 나이가 많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은 층이 젊은 층 위에 올라가 있죠. 이해됩니까? 원래라면 아래쪽이 있을수록 나이가 많아야 돼요. 아래가 나이가 많고 위에가 나이가 젊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오버스트러스 구조에서는 이동 범위가 크다 보니까 젊은 층이 아래쪽에 있고 나이 많은 층이 위에 있는 지층의 역전이 잘 일어나요. 이해됩니까?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 오버스러스트는 이동 거리가 크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 번째 특징, 지층이 역전된 구조가 잘 보인다. 여기 역전이 되어 있죠. 어이구. 역전이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 특징이다. 이해됐죠?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전리 볼 거예요. 전리. 전리는 우리 쌤이 지난 시간에 저번 시간에 완전 딱 지난 시간 말고 언젠가 옛날에 현무암 지형, 막 하강암 지역 이런 거 대한민국의 지형 같은 거 알려줄 때 가볍게 나온 적이 있어요. 전리의 큰 종류가 뭐 주상전리가 있다, 판상전리가 있다 이런 거 가볍게 설명했었습니다. 그럼 전리가 뭔지부터 보고 그 주상전리와 판상전리 같이 한번 볼게요. 전리라 함은 암석이나 지층에 생긴 틈이나 분열이에요. 그냥. 근데 단층과 차이점은 뭐냐면 전리는 단층과 달리 암석의 상대적인 이동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단층과 전리는 둘 다 틈은 틈인데 하나는 그 틈을 기준으로 좌우측이 움직인 것이 보이면 단층이 되는 거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틈만 띡 하고 존재하면 전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잘렸어요. 요거랑 이렇게 있을 때랑은 얘는 단층이 되는 거고 얘는 전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좌우측에 이동이 없죠. 그러니까 빨간 줄이 이렇게 그냥 존재할 수 있다. 얘는 전리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단층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단층과 전리의 차이점. 이러한 전리는 그럼 어떻게 형성되냐? 전리의 형성 과정 이어서 보면 압력이 변하거나 냉각 수축에 의해서 틈이나 균열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압력이 변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판상전리고요. 냉각과 수축에 의해서가 주상전리의 생성 원인이에요. 판상전리와 주상전리.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있는 주상전리, 여기 있는 판상전리. 설명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옆에 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주상전리란 화성암이 냉각되고 수축할 때 쭉쭉쭉 수축되는데 우리 자연 입장에서 봤을 때 육각형이 굉장히 안정된 구조예요. 그래서 벌집을 만들 때 육각형으로 집을 만들죠. 자연계는 그런 안정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떠한 물체가 빠르게 식을 때도 한 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 하고 수축이 되는데 그때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6방향에서 들어오면서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각형이 가장 빈틈이 없거든요. 원으로 쭉 수축되면 원과 원 사이에는 또 빈틈이 생기죠. 여기도 또 원이 또 있을 거고 또 그래도 빈틈이 생기죠. 계속해서 빈틈이 생기는데 육각형끼리는 빈틈 없이 존재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빈틈이 없게 쫙 수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육각형 모양으로 쫙 하고 빠르게 수축할 때 이러한 기둥 모양으로 쩍쩍 갈라지는 틈이 생긴다. 이게 주상전리. 판상전리는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심성암이 지표로 노출되면서 압력 차이로 인해서 압력이 지표로 올라오니까 주변 압력이 더 낮아졌죠. 바깥으로 미는 힘,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힘이 더 커지니까 양파 껍질 벗겨듯이 쪽쪽 갈라지는 판상전리가 나타난다. 여기까지 하면 뭐 설명은 끝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전리에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 전리는 어디다 적어 놓을까요? 전리는 모든 암석에서 존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변성암이든 화성암이든 퇴적암이든 어쨌든 갈라진 틈만 존재하면 다 존재가 가능하다. 이게 또 한 가지 특징입니다.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전리가 꼭 이런 현무암이나 하강암 같은 화성암에서만 발생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는 친구가 간혹 있어서 쌤이 적어 놓는 건데, 그냥 힘을 가했을 때 툭 하고 부서지면 그게 다 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통해서 더 많은 힘이 가해져서 이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층이 되는 거고. 이해됐습니까? 전리도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깔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좀 설명을 하자면, 단층 얘기가 나왔을 때 쌤이 단층에 관련돼서 하나만 조금 그냥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단층 이렇게 있다.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과 판의 경계를 영향을 좀 지어야 돼요. 판의 경계. 정단층은 무슨 힘에 의해서 잡아당기는 장력에 의해서 생성된다. 양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죠. 발산형 경계.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이러한 정단층이 잘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 반대로 역단층은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이 작용해야 되죠. 서로 부딪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수렴형 경계에서 많이 보이는 구조다. 마지막 주향이동 단층은 서로 엇갈려야 되니까 보존형 경계에서 많이 보인다. 뭐 요것만 간략하게 알고 있는 친구들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그냥 쌤 설명 없이도 정단층은 여기 발달한다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가볍게 이거 몰랐던 친구들은 필기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관입과 포획을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조금 더 쉬운 거니까. 마지막에 부정압이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학생들 머리가 좀 아픈 지끈지끈 거리게 만드는 부정압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관입과 포획 먼저 가볍게 볼게요. 쌤 수업한 지 얼마나 지났죠? 10분. 그러면은 한 15분 정도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한 2시 5분에서 2시 10분 사이 한번 끝내볼게요. 해봅시다. 관입과 포획, 또 하나의 지질 구조예요. 어떤 특징. 어떤 거가 있는지 먼저 관입 먼저 봅시다. 관입은 들입자를 쓰니까 침투하고 파고드는 걸 뭔가 관입이다 라고 부르는 느낌이 오죠. 관입하면 뭔가 파고드는, 쳐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말 그대로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가 기존 암석의 약한 틈을 뚫고 들어가는 과정이다. 오케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A, B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층이. 요 밑에는 마그마가 뽀글뽀글 있었습니다. 마그마 용암 차이점 기억나죠? 지하 깊은 곳에 있으면 마그마다. 요 위에가 땅인 거예요. 이건 지하입니다. 지하. 이때 여기에 약한 틈이 있어가지고 얘가 이게 무슨 일이래 하고 파고든 거죠. 이렇게. 그래서 딱 지표에 놓치는 걸 봤더니 A와 B층 사이에 뭔가 이렇게 뿅 껴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관입이라 불러요. 관입. 마그마가 기존 암석, 기존 지층을 뚫고 들어가 있는 과정, 뚫고 들어가 있는 상태, 과정, 이거를 우리가 관입이라 부른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관입 됐을 때의 특징은 뭐냐면, 얘들은 그냥 딱딱한 돌덩이인데 얘는 뽀글뽀글 끓고 있던 굉장히 온도가 높은 마그마죠. 그러니까 얘가 관입을 하게 되면 주변 암석들이 갑자기 온도가 높아져서 도자기 굽듯이 변성작용이 일어나요. 높은 온도와 열이 가해지니까 갑자기 얘가 막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변 A와 B 주변에 변성작용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거기 여기 있네요. 마그마는 주변 암석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주변 암석이 변성작용이 일어난다. 변성작용은 변성암이 되는 과정인데, 변성암이 되는 과정인데, 뭐 열로 인한 혹은 열과 압력이 동시에 존재할 때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습니다. 자세한 변성은 G2에서 다루고 있는데, 가볍게 그냥 보면 접촉 변성작용과 광역 변성작용 두 가지. 이거 그냥 알아볼까요?
접촉 변성과 광역 변성 두 가지가 있다. 접촉 변성은 접촉된 일부분만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성이 말 그대로 성질이 변하는 작용이거든요. 기존의 암석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거죠. 접촉은 접촉에 의해서 누구? 이런 고온의 마그마의 접촉에 의해서. 그럼 이 부분은 접촉 변성 작용이 일어난 거죠. 이해됐습니까? 반대로 광역 변성 작용도 있어요. 광역은 굉장히 범위가 광대하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넓은 범위에서 다 같이 변성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광역 변성 작용이라 그래요. 이러한 광역 변성 작용은 충돌대, 수렴형 경계 이런 데서 높은 열과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접촉 변성 작용은 그냥 고온으로 주변만 구우는 거예요. 굽기만 하는 겁니다. 도자기 굽듯이 주변이 구워지는 건데, 광역 변성 작용은 높은 열과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때,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힘이 막 작용할 때 변성이 일어나는 것을 광역 변성 작용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쓸 때 얘를 C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 B, C 이제 지층의 생성 순서를 알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밑에 있는 놈이 먼저 생성된다. 이거 자세한 원리는 뒤에 지사학의 원리가 따로 있어요. 여기 지사학의 원리, 뭐 지층 누승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 이런 거를 배울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는 먼저 퇴적됐고 그 위에 새로운 게 퇴적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때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때보다 여기 있는 때가 더 최근에 생성된 때겠죠. 좀 더럽네요. 그냥 밑에 게 먼저 생성됐고 위에 게 나중에 생성됐다. 그러면 생성 순서는 B 다음에 A가 생성된 건 맞는데, 이 C 관이밤은 언제 생성되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죠. B와 A가 퇴적되고 난 뒤에 관입했으니까 A와 B 동시에 잡아먹은 거죠. 동시에 파고들었다. 그래서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 것은 관입 당한 암석이 있고 관입한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암석이 있을 때 당한 게 더 먼저다. 관입 당한 게 먼저, 관입한 게 나중,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관입 당한 놈이 먼저 생성된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다 지사학의 법칙 할 때 배울 거예요. 관입의 법칙이라고 따로 있는데 미리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포획을 볼 건데, 포획은 마그마가 관입을 할 때, 이렇게 관입을 할 때 그럼 주변 암석이 약한 틈이 있으니까 막 깨지면서 막 지그들끼리 난리가 나겠죠. 그때 원래 A에 있던 암석이 이 C 속으로 이렇게 뽁 하고 파고드는 이런 거를 우리가 포획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마그마가 야금야금 갉아먹는데 웬만하면 녹이겠죠. 그런데 조금 온도가 낮을 때는 주변 암석을 그냥 툭 하고 건드려서 암석이 마그마 속으로 뿅 하고 빠져드는 거죠. 마그마가 이렇게 우악 갉아먹고 있을 때 주변 암석 한 개의 마그마 속으로 퐁당 빠지고 이렇게 관입한 거죠. 이해됐습니까? 읽어볼게요. 마그마가 관입할 때 주변 암석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에 암편이라는 말은 그냥 돌 파편, 암석 파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요거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거까지 볼까요? 포획암을 관찰하면 요 내용이 뭐냐면, 생성 순서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요거를 다시 조금 더 선생님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관입에 있어요. 관입. 이게 A. 요 안에 포획암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얘는 관입한 마그마 B라고 했을 때 A와 B 중에 누가 더 먼저 생성되었니? 라고 물어보면 포획 당한 놈 있죠. 포획 잡혔죠. 얘가 A가 나 잡혀버렸어. 마그마 B한테 잡혀버렸어. 이렇게 하고 있죠. 얘가 먼저 생성되고 B가 파고들면서 얘를 가져온 거니까 생성 순서는 A 다음 B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화살표로 할까요? 이렇게 A 다음 B. 요거를 정리하면 포획 당한 애, 그 다음에 포획 한 애, 요런 순서로 생성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어놔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의 언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쌤은 그냥 필기할 힌트를 이렇게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잘 알아볼 수 있게끔
나중에 필기할 때 포획 당한 포획한 이게 뭐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정리를 하면 관입 구조가 보인다. 관입 구조란 암석이 약한 틈을 따라서 마그마가 뿅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그때 관입 당한 지층이 있고 관입을 한 암석이 있을 때 관입 당한 놈이 먼저 생성되고 그 뒤에 관입이 일어난 것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포획이 있는데 포획이란 이런 마그마 같은 것이 관입을 할 때 주변 암석 중의 일부가 암편의 상태로 떨어져 나와서 마그마 속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포획 당한 이 암편이 먼저 생성된 것이고 관입한 사람이 아니죠. 관입한 암석이 뒤늦게 생성된 것이다. 생성 순서를 알 수 있겠죠. 요거 필기해 놓읍시다. 지금 필기하는 시간 주고 쌤 지울 거예요. 됐죠? 지우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관입과 포획이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게 갑자기 지층이 일자로 쭉 나란하게 있는데 뜬금없이 얘가 뿅 하고 끼어들어 있는 애가 있다. 아, 그럼 얘는 관입이다. 그 다음에 주변이랑 다르게 얘만 색깔 지금 혼자 다른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을 포획된 포획 구조라고 말한다. 그냥 포획이다 라고 말한다. 그림을 하나 볼 건데 이제 이런 관입 구조가 있을 때 각각의 이름이 또 있어요. 복잡하죠 또. 산이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밑에서 마그마가 약한 틈을 따라서 이야 하고 쭉 올라오죠. 이렇게 분출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일자로 쭉 지층은 평행하게 쌓이는데 그것을 가로질러서 관입한 요 구조를 우리가 암맥이라고 불러요. 암맥 맞습니까? 암맥. 여기까지도 이런 구조를. 그러니까 지층은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가로질러서 이 지층을 약간 거스르는 거죠. 지층과 혼자 다르게 튀는 이런 놈 우리가 암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관입을 할 때 이렇게 지층에 나란하게 지층과 지층 사이의 경계가 약하다 보니까 이 지층과 지층 사이를 나란하게 이렇게 마치 지층인 것처럼 티도 안 나게 색깔만 다른 거죠. 이렇게 관입한 경우도 있어요. 지층 사이에 나란하게 이 지층과 지층에 평행하게끔 이런 걸 우리가 관입 암상이라고 불러요. 상. 그러니까 얘는 암맥이죠. 맥. 맥이 어떨 때 쓰입니까? 우리 맥을 짚다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의 커다란 기둥 같은 것을 맥이라고 불러요. 얘는 암맥. 이렇게 평평하게 파고드는 건 얘는 암상. 근데 앞에 관입자를 붙여서 관입 암상 이렇게 불러준다.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좀 정리를 해 놓읍시다. 얘는 암맥, 얘는 암상, 관입 암상. 됐죠? 이렇게 하면 관입과 포획까지 끝났고 마지막 부정합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23분? 한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10분 안에 부정합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필기했죠? 지워도 됩니까? 넘어가서 필기하세요. 마지막 부정합을 볼 건데 부정합이 조금 이해할 것도 많고 알고 있어야 되는 그 기초 지식도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부정합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좀 어려워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부정합을 하려면 먼저 정합을 알아야겠죠. 정합.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거예요. 정합이 뭔지를 알아야죠. 정합. 정합이란 그냥 위층과 아래가 시간 간격이 없고 나란한 상태를 말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를 전부 다 정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A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에 B층이 쌓여 있었어요. 그 위에 C층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평행하면서 나란하게 잘 쌓여 있고 얘는 어떻게 볼까요? 얘는 나이가 1000살. 제일 나이가 많겠죠. 얘는 900살. 얘는 800살. 개판이네요. 얘는 9, 얘는 8. 이렇게 합시다. 어쨌든 나이 차이도 크게 안 나고 평행하게 쌓여 있으면 얘들은 잘 그냥 아무 변동 없이 잘 퇴적되었네. 이해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정합이라 불러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경우를 전부 다 정합이라 불러요. 그럼 부정합은 정합이 아닌 거죠. 정합이 아니기 때문에 잘 들어요.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에 다시 퇴적된 거예요. 그러면 지층 위아래의 간격에 시간의 공백이 크게 발생하겠죠. 이런 거를 시간적으로 불연속적일 때를 부정합 관계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A층이 쌓여 있고 B층이 쌓여 있고 C층이 쌓였어요. 그냥 똥똥똥 쌓여 있는데 얘는 천살 말고 뭐랄까 1억 살. 얘는 1억 안 되죠. 9천만 살. 얘는 1억 살. 얘가 갑자기 100살이에요. 100살. 이해됩니까? 1억 살, 9천만 살. 얼마 차이 안 나죠? 1000만 년이면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건데. 1000만 년도 뭐 크게 차이 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9,900만 해봅시다. 9,900만. 얘는 만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둘의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얘는 갑자기 100살이죠. 나이 차이가 확 나버리죠. 9천만 살이었다가 100살밖에 안 됐대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굉장히 큰 상태가 존재할 때를 우리가 부정합이다라고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났냐? 퇴적이 한번 중단이 되었다가, 그러니까 그 위에는 더 이상 퇴적이 안 일어났다가 다시 퇴적이 일어나게 됐을 때를, 그럴 때 보이는 게 부정합 관계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퇴적이 언제 되는지 퇴적이 언제 되는지 쌤이 얘기해 줬어요. 퇴적은 물이 있어야, 얕은 물이라도 물이 존재해야 퇴적이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는 퇴적이 차곡차곡 될 때는 물 밑에서 밑바닥에서 퇴적물이 쌓여 있는 상태였어요. 계속 쌓이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서 융기나 조산운동과 같은 변성작용이 일어나서 지각변동, 그러니까 물 밑에 있던 놈이 물 위로 드러나게끔 하는 큰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우리가 융기라고 불러요. 땅이 생성되는 거, 위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융기라고 부릅니다. 융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물 위로 드러나는 거죠. 물 위로 드러나게 되면 더 이상 퇴적은 일어나지 않고 침식만 일어나는 거죠. 비바람에 의해서 깎이고 부서지고 해서 돌들이 막 부서지는 작용만 일어나게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더 땅으로 꺼지는,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게 침강이라고 불러요. 침강이 일어나면 이제 위에 물이 존재하죠. 그때부터 다시 퇴적이 일어나는 과정. 이게 부정합의 형성 과정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 물 밑에서 퇴적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떠한 지각 변동을 받아서 물 위로 드러나는 융기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물 위로 드러났으니까 이제 땅 위에서는 항상 풍화 침식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깎이고 부서지고 막 하고 막 깎이다가 다시 한 번 더 변성작용이 아니라 어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물 밑으로 쭉 내려가는 침강 작용이 일어나고 다시 한 번 더 퇴적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구조가 보인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 부정합의 종류를 알아봐야 되는데 기저여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해야겠네요. 기저여감. 앞에 나와 있죠. 여기 기저여감. 기저여감이 뭔지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부정합이란 상하 지층 간의 그게 시간 간격이 되게 큰 상태이다. 한 5분 안에 한번 끝내볼게요. 5분 안에 못 끝내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복습 겸 설명하면 되니까 5분 정도면 충분하겠네. 기저영합이란, 잘 들어요. 여감은 뭡니까? 여감? 자갈 같은 게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을 우리가 여감이라 불렀어요. 퇴적암 중에서. 기억납니까? 여감, 사암, 셰일, 이암 뭐 이런 거, 거기서 여감, 자갈, 돌멩이,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만들어진 것을 기저여감이라 불러요. 다시 그걸 역암이라 불러요. 앞에 기저라는 말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뜻이에요. 여감은 여감인데 밑바닥에 깔려있는 여감이다. 어디 밑바닥에? 이러한 지층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우리가 기저여감이라 불러요. 이 기저여감이 왜 생기냐면, 잘 봐요. 이렇게 A, B, C층이 잘 퇴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융기작용을 받았어요. 융기. 여기 원래 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찰랑찰랑. 융기가 딱 됐어. 그럼 얘가 물 위로 이렇게 드러나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물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C층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깎이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깎이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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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면서 막 깎이죠. 깎일 때 C층이 표면이 우들투들 이렇게 바뀌어요. 왜? 풍화 침식을 받으니까 매끈하게 깎이지 않겠죠. 막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돌멩이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계속 깎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들투들하게 바뀌면서 C의 잔해물들이 이렇게 자갈을 이루면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이 자갈들의 기원은 그럼 어디서 온 자갈들이에요? C층이 부서지면서 형성된 거죠. 원래 큰 덩어리였는데 막 위가 갈기니까 쥐가 파먹듯이 막 갈가지니까 이런 동글동글한 자갈들이 막 형성된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물 밑으로 다시 침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제는 물이 여기 있는데 여기 A, 여기 B, C가 있고 요 상태가 있는 거죠. 요 상태가. 요 상태로 물 밑에 들어와서 그 위에 다른 층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D층. 요게 바로 부정합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생성된 부정합이 있을 때 요러한 동글동글한 암석이 밑에 깔려있는 여감이다 라고 해서 기저역암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부정합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앞에 부정합의 특징은 기저여감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상하 두 지층 사이에 화석의 종류가 다르다. 그러니까 원래라면 쭉 일반적이라면 밑에 있는 놈과 위에 있는 놈이 큰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생물의 화석도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근데 부정한 면이 있으면 밑에는 막 그런 거죠. 밑에는 고생대에 나왔던 암석인데 위에는 갑자기 신생대에 나온 화석들이 막 보이는 거죠. 고생대 화석, 신생대 화석. 그럼 중생대가 쏙 빠지고 이 둘이 딱 붙어 있죠. 시간 간격이 크다. 그 말이 아까 나왔던 상하층 사이의 화석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는 것과 기저여감이 쌓이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 두 가지 특징. 그럼 이제 부정합의 종류 볼 거예요. 우리 단층 할 때도 단층 종류 받고 그 다음에 습곡 할 때도 습곡 종류 받듯이 부정합도 종류가 있어요. 요거는 필기할 사람 필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유입니다. 이해했으면 넘어가도 돼요. 기저여감이 어떻게 형성됐고 기저여감이 뭔지까지 설명했으니까 첫 번째로 종류가 경사부정합이 있어요. 상층과 아래층의 지층의 경사가 다를 때를 경사부정합이라고 해요. 위층은 이거까지 지울까? 이 울퉁불퉁한 부정합면, 여기를 부정합면이라 부르거든요. 설명이 잘 나와 있네요. 여기를 울퉁불퉁한 것을 다 부정합면이라 불러요. 이러한 부정합면을 기준으로 위층은 지층이 평행하게 이렇게 잘 쌓여 있는데 아래쪽은 지층이 습곡 구조인 거죠.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경사가 달라지는 경우를 경사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어느 상황에서 판가판이 만나는, 그러니까 충돌형, 수렴형 경계 중에서 횡압력을 많이 받아야 이런 습곡이 보이죠. 막 둘이 부딪히는, 그러니까 산을 제조하는 운동, 조산 운동에 이런 경사부정합이 많이 보이게 돼요. 습곡산맥 기억납니까? 습곡산맥. 습곡산맥. 수렴의 경계에서 대륙과 대륙이 막 충돌하게 혹은 대륙과 해양이 충돌할 때도 대륙 쪽에서 힘과 압력을 받으니까 습곡 작용이 일어나면서 산이 형성되는 게 습곡산맥이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조산운동이다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 경사부정합이 많이 보인다. 이렇게 지층이 휘은 놈은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앞에 그림이 잘 나와 있죠. 이런 거죠. 이런 거. 지층이 원래 평행했다가 힘을 받으니까 꿀렁꿀렁 하면서 얘들은 올라오고 얘들은 내려가고 막 지맘대로 지층이 휘어진 상태에서 여기만 쓱 하고 깎이는 거죠. 윗표면만, 산 윗부분만 싹 깎인 거야. 그러고 다시 가라앉으면 밑에는 이러한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게 경사부정합. 이 됐습니까? 이어서 평행부정합은 그냥 아래층과 위층도 둘 다 평행해요. 지층의 경사가 나란합니다. 지층의 경사가 나란한데 얘랑 시간 간격이 큰 걸로만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우들투들한 부정한 면이 존재하고 기저여감이 막 깔려 있어.
그러면서 얘랑 얘가 시간 간격이 커. 이런 거는 시간을 조사해보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렵겠죠. 이런 걸 우리가 평행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얘는 그냥 변성작용을 받지 않고 위로 쓱 올라갔다가 그냥 쓱 내려온 거죠. 구부러지면서 막 행압력을 받아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스르륵 올라갔다가 스르륵 내려온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육지를 만드는 운동이다라고 해서 조륙운동이라고 불러요. 조산운동과 조륙운동 조금 차이가 있죠. 조륙운동, 조산운동. 얘는 높은 산이 슉 하고 만들어지는, 양쪽에서 힘을 받아서 수렴의 경계에서 행압력에 의해서 막 형성되는, 그때 경사부정을 보이고, 얘는 그냥 이렇게 평행하게 잘 있던 땅이 스르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조류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평행 부정합이 보인다. 마지막으로 난정합이 있어요. 난정합. 난정합은 잘 봐요. 요 밑에 여기는 퇴적암이에요. 퇴적암. 퇴적지층. 아래쪽은 화성암이에요. 화성. 위에는 퇴적암, 밑에는 화성암. 그럼 요게 차곡차곡 쌓이고 나가고 있는데 이 화성암이 관입을 한 건지 아니면 관입하고 난 뒤에 위에가 깎여 나가고 새롭게 퇴적된 건지를 잘 몰라요.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평행하게 관입을 한 걸 수도 있죠. 그냥. 아니면 두 가지 경우 그림으로 볼게요. 지층이 이렇게 있는데 마그마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관입 암상 형태로 이렇게 관입을 한 거예요. 그냥. 이런 경우도 이렇게 그림이 보일 수 있죠. 아니면 마그마가 이렇게 관입을 했어요. 근데 얘가 융기가 일어나서 위에가 막 깎이고 그 위에 다른 놈이 쌓여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차곡차곡 쌓여 있을 때 관입을 한 건지 아니면 관입하고 난 뒤에 위에가 깎여 나가고 다시 퇴적이 된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이런 걸 우리가 헷갈린다, 어지럽다 해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정합이라 불러요. 부정합은 부정합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지 않으면 이게 그냥 관입을 한 건지 아니면 관입하고 다시 위로 올라왔다 깎이고 내려간 건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어지럽다 해서 난정합. 이것도 이러한 부정한 면의 존재 혹은 기저여감의 존재로 바로 알 수는 있어요. 나이 차이는 당연히 많죠. 왜? 봐봐요. 여기서도 얘랑 얘 중에 얘가 먼저 생성됐죠. 아니 다시 얘가 나중, 얘가 먼저. 나이 조사해보면 얘는 나중에 생성된 거, 얘는 먼저 생성된 거. 나이 차이가 많을 수 있어요. 여기서도 나이 차이가 많을 수 있고, 여기서는 얘가 먼저 생성된 거죠. 여기서는 먼저, 얘가 나중. 이해됩니까? 난정함인 상황에서는 또 나이 차이는 둘 다 많이 나고. 그럼 여기는 난정함은 특히 시간 간격이 큰 것이 특징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크다. 시간 간격이. 왜냐하면 관입했던 놈이 깎일 정도면 위에 있는 놈은 다 깎여야 되거든요. 난정합의 형성부터 그럼 다시 천천히 설명할게요. 난정합은 기존에 지층이 있을 때 암석이 관입을 합니다. 관입을 평행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몰라요. 관입을 했는데 얘가 융기하고 나서 위에 지층도 다 깎이고 관입을 당한 애들도 다 깎여 나가고 관입을 한 화성암까지 깎여 나간 상태에서 밑으로 침강이 일어나서 퇴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까는 그냥 얘만 이 정도, 얘가 만약에 최상층이었다면 최상층만 살짝 깎여 나가고 바로 형성될 수도 있었죠. 근데 얘는 관입을 했던 놈이 깎여 나갈 정도라면 관입은 지하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죠. 위로 나오면 그건 분출이니까 아직 밑에 지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식을 때 관입인데, 깊숙한 곳에 있는 놈이 위로 올라와서 깎일 정도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계속 깎여 나가는 거죠. 위에 지층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건데 그것들 다 깎여 나가고 얘까지 깎여 나간 상태에서 침강이 일어나서 다시 퇴적이 될 때를 난정합이고, 그러니까 특히 시간 간격이 크다라는 것이 특징이죠. 이해됐습니까? 오늘 좀 시간이 길었네요. 이게 부정합 설명한다고 40분 됐죠. 이제 진짜 끊을게요. 설명할 게 이 부정합에서 설명할 게 하나 더 남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부정합 복습하면서 쌤이 추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어 복습 다음 시간에 쌤 계속 설명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필기 잘하고 수업 잘 듣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